네, 제천단장 이유삼입니다. 우리 장관님 잠깐 쉬시고요. 차관님 좀 여쭤볼게요. 영상 좀. 이 언론 보도 영상인데요. 이거 보시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공공기관에 그런 게 그 대기업이라는 그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선택을 했고요. 그 한국 토지 신탁 문제입니다. 2010년에 이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됐는데 여태 많은 일반 국민들은 공기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그 지역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여전히 그 명칭을 예전에 그 토지주택공사 전신인 토지공사가 2002년에 런칭한 브랜드 아파트 명칭 코아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토지신탁이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공기업에서 만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0년 당시에 그 공기업에서 막 이제 해제가 됐을 때 그때 하자 보수 내용 그때 이러저러한 그 하자 요청과 관련 건수가 별로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 2018년 같은 경우는 뭐 20 해가지고 그 거의 70% 이상이 또 하자가 있다라고 판명이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그 분양 대행만 했기 때문에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탈로그를 보면 분명히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그리고 코아루 아파트가 예전에 공기업이 있을 당시에 진행을 했 그 브랜드 가치를 믿고 사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토지주택공사법이랑 또 주택도시기금법 보면 그 유사명칭을 사용 금지 조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그대로 계속 왜 쓰게 냅두는 거죠?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그 공공기관에서 지정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이전의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를 한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도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 좀 법률적으로 저희가 한번 자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도 그렇고 회사 명칭도 그렇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예전에 토지공사 예. 당시 시절에 그 기관에서 만드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공공기관을 오인될 수 있겠습니다. 오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오인이 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2010년 그 이후에 그 아파트 관련된 하자 분쟁 이 건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우리 이제 공공기관일 때는 뭐 한 해에 한 건, 두 건 이랬는데 그 문제 하자 신청이. 근데 지금 뭐 수백 건씩 이렇게 나고 실제 판정도 잘못했다라고 70% 이상의 판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이제 국민들한테 온전히 가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라고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주택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히 조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충주, 뭐 서산 지금 피해가 이런 사례 동일한 사례들이 신고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장관님 올 7월 1일부터 그 대면 서비스 택배 예. 그 범죄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이게 법제처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흉악 강력 범죄자들은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공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이게 이제 18년 7월에 법 통과가 돼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7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좀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얘기만 있고요. 물론 이제 범죄 경력 조회가 그 경찰 쪽이랑 그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인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전년도에 그 개정이 되고 1년 동안 이 대면 서비스 위협성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제 이 개정이 돼가지고 발의가 된 거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 택배를 주로 지금 배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택배나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시는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과 해서 우리가 지금 생활물류법을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들을 좀 정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이게 어떤 거는 이제 고용 관계에 있을 때는 이런 법적인 좀 가능한데 자영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적 제약을 하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할 때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예. 여러 가지 위험성 측면에서 예. 이러저런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12년도에 개정된 그 여객 자동차 운수법 예, 예. 이 개정안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생활물류법으로 생활물류법으로 다시 법을 만들어서 이런 택배와 관련된 것들을 새로운 업의 하나, 업태 하나로 지금 하는 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사고를 좀 미연에 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충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예. 네. 감기로 목도 안 좋으신데 유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